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경기도 교육감 신년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청룡의 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청룡 그림으로 교육감님 신년사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경기도 교육청에 소속 중이신 선생님들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 들어가는 배경 화면에 이렇게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자체도 교육감님께서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라는 게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이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 그러한 교육감님의 마음 또 경기도 교육의 교육 방향 등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잘 머릿속에 넣고 있어도 경기도 교육이 2024학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시면 이 맨 위에 누가 타고 있죠? 예, 여기 학생이 타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기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경기교육의 목표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용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 하단에 이제 용의 입과 발에 이제 여유줄을 5개 물었는데 이게 올해 경기교육이 방점을 찍고 있는 혹은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책들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학력 향상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기초학력을 보장받고 그 보장된 기초학력을 근간으로 해서 이 저마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 교육 과정을 지탱하고 있는 임태희 교육감님 기존의 로켓 모형에서도 알다시피 학교 교실 안의 교육 과정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경기교육의 정책은 뭐였죠? 첫 번째가 에듀테크였습니다. 여기에는 정책명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하이러닝. 제가 이해하기로 하이러닝은 기존의 LMS 시스템, 이건 뭐죠? 학습 관리 시스템이죠. 학생들이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익힌 것들을 기록하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였다면 이 하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관리 시스템에다가 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합쳐진 수준의 이 코스웨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교수 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실제로 수업에 그런 것들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동영상을 토대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물론 2023학년도에 이 하이러닝 시스템을 개발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직 많은 학교와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급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도 올해는 이러한 하이러닝 시스템을 2023학년도에 기반을 구축했다면 2024년 4학년도에는 이제 이 활성화를 하는 이 하이러닝 시스템을 활성화를 해서 이 학교의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경기 교육에서 이제 하이러닝은 굉장히 이 중요한 지점이 되겠구나. 그리고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러한 하이러닝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업에 혹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학생 맞춤형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여의주에는
지역협력 공유학교인데요. 여기 위에 교육만 넣으면 되죠. 지역교육 협력이 두 번째 이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경기교육기본계획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지역교육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주요 과제로 따로 작년과 다르게 별도로 빠져나와 있었고, 거기에는 공유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지역 교육협력 플랫폼 운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공유학교도 있지만 우리가 이룸 대학, 그다음에 이룸 학교 등도 여기 모두 그 플랫폼에 넣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아직 모든 지역에 구축이 되지는 않았지만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주요 업무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럼 지역별로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런 원클릭 시스템들이 이제 지역마다 여러 개가 구축될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네트워크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경기도의 지역 교육 자원 지도가 완성이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 교육 공동체가 직접 신청하고 또 자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배움터와 학교 안의 교육 과정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의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 학교의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건 단순히 2024학년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뭐 정책 구매제라던가 아니면 정책 연구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개선이 필요한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러한 것들을 개선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끔 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위의 것들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슈가 됐던 것이 교육활동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 현장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이제 교권 보호, 교육활동 보호, 뭐 학습권이나 아니면 수업권의 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에듀테크 하이러닝이라던가 지역교육협력 공유학교를 이용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에도 나오지만 이 특별 재원을 마련해서 선생님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책 사업들을 교육과정과 적절히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죠. 경기교육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위해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간은 에듀테크와 지역교육 협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지역의 교육 자원을 위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의 업무를 개선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게 올해의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계와 기반 조성을 마친 경기교육. 자, 이쪽 앞부분 보시면 우리가 임태희 교육감님 모시고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것이 지역교육 협력과 그리고 에듀테크였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기반, 설계와 기반을 맞췄다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설계와 기반을 토대로 미래를 향해 본격적으로 도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도전과 변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우리 기본인성과 기초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정진하길 소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도전과 변화도 사실은 굉장히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1월에 내년도에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경기 국제 미래교육 포럼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와 국제교육 포럼을 하기 위한 사전 포럼을 11월에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도전이라는 명칭이 나왔었는데 이 도전의 가치는 뭐냐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새롭게 함께 할 것이라는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럼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멈춰야 할 것과 계속해야 할 것,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 새롭게 시작할 것이 도전이었고 이러한 도전들이 지속될 때 다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우리 이 교육 공동체가 함께 적응하고 또 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과 변화에 대한 의미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경기교육은 자율균형 미래라는 정책의 기조를 따라서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 플랫폼과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죠.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 플랫폼. 이제는 뭐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하이러닝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공유학교고요. 여기에는 지역교육 자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룸학교, 이룸대학, 그리고 미래교육협력지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기본 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교육 협력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1년 6개월을 보냈다. 즉 설계와 기반을 구축하는데 1년 6개월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이제 설계와 기본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약과 비상회의 2024년을 맞이해서 그 설계와 기반 조성을 딛고 이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학교 현장에 주목해 교실 수업을 변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임용고시 2차 면접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겠죠. 학교 현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화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학교 수준에서 단 한 명의 선생님이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교실 수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부터 이 좋은 수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동료 장학, 자율 장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리고 내 수업의 변화를 위해서 동료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다양한 협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나왔던 에듀테크 그 다음에 지역교육 자원 그리고 이제 이 동료 교사와의 뭐 전학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내 수업을 변화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변화시키고 우리 경기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답변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실 수업이 변화하게 되면 아이들의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들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말한 것처럼 학교 안팎의 교육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마 교육관님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여의주에 나와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였죠? 학력 향상 교육 과정입니다. 요 여의주를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초 기본 학력 보장하는 책임 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 기초 기본 학력을 위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이 학생들의 기초 역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 AI,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책임 교육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뒤에 아마 또 나올 것 같아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 기본 학력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학생의 기초 체력, 이 학생의 건강도 살피고 의사소통 능력, 우리가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해력도 균형 있게 키우겠습니다. 경기형 기본 학력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 경기형 기본 학력을 올해 설정을 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수준이면 이제 도달해야 할 경기형 기본 학력을 설정하고 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스스로 학습을 이끄는 수업, 요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선생님들 뭐 문제 해결 학습, 프로젝트형 학습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IB 프로그램을 확대로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에 힘쓰겠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IB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축적한 지식을 끄집어내는 교육이 아니라 축적한 지식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활용해서 내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평가 체제를 마련해서 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인성 교육을 강화해 성장 단계별로 인성 수업을 확대하고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한 이형 인성 교육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 올해 새로 도입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기본 인성 강화 부분 시민 교육과 관련된 실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있었다면 올해는 가정과 연계해서 인성 교육을 확산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특히 올해는 이제 인성 교육, 그다음 세계 시민 교육, 아이고. 또 하나 뭐였죠? 예. 디지털 시민 교육을 한 번에 묶어서 이제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기본 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에듀테크 하이러닝인데요. 경기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수업을 위해 1인 1 스마트 기기를 보급. 2023년까지 초3에서 고2까지 보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구축해서 시범 적용을 거쳐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하이러닝 관련된 이제 시범 학교도 100곳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마다 이제 아마 핵심 교원을 양성해서 이 하이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지원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인프라를 구축해 온 거죠. 그래서 1인 1 스마트 기기도 이제 다 보급이 완료가 됐고, 학교 내 교육 활동이 필요한 장소에는 무선 인터넷망이 전부 다 설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1인 1 스마트 기기를 관리하기 위한 거점형 센터도 좀 마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 뭐 네트워크라든가 전산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지 보수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더 확보를 해서 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이 하이러닝을 통해서 말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선생님들의 우수 수업 콘텐츠를 발굴해 하이러닝에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기존과 다르게 LMS 학습관리 시스템과 CMS가 결합된 형태로 이제 지원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지식센터나 경기교사원과 같은 곳에도 이 우수 수업 콘텐츠나 연수들이 보급이 되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이 하이러닝에서 어떻게 교수 학습 재료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또 그것들을 아이들이 사전에 학습하고, 또 혹은 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 여러 가지로 발굴을 해서 선생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AI에 기반한 학생 1:1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고, 이 관리한 학습 이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별 재원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지역협력 공유학교인데요.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은 긴밀한 지역교육 협력으로 공교육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즉 학교 안과 밖이 서로 연계하여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의 복합화. 학교 시설의 복합화는 뭐냐면, 학교 교육 활동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복합 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학교를 새로 이전을 할 때 수영장, 학교, 도서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짓고 학생의 수업에도 활용을 하고요.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않을 때는 지역 주민이 활용해서,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그런 교육 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설을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시설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춤형 보충학습과 지역별 특화된 교육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님이 희망하는 공유학교 분야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더 넓고 더 깊고 원하는 배움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공유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 자율 업무 개선 네 번째 나와 있는데요. 경기교육은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높여 특색을 살린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휩쓰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자율 과제나 자율 시간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이런 것들에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의 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건데, 기존의 학교의 사업비로 교부하던 이게 뭐였죠? 이게 목적 사업비죠. 목적 사업비라는 것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하이러닝 뭐 선도학교 이렇게 해서 딱 그 사업을 위해서만 쓸 수 있게끔 해주던 거였는데, 이거를 기본 운영비에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계획서, 뭐 보고서, 정산 이런 것들을 없애서 업무는 어떻게 하죠? 경감하고 학교의 자율성은 확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경기교육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교직원이 겪는 과중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학교 교육력 강화에 더욱 집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정책 구매제나 뭐 정책 연구회 등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고쳐 나가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권 보호와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이 대안들을 제시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교육활동 보장 강화죠.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자체를 개인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응대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응팀이라는 것이 신설됐죠. 학교마다. 그리고 지원청에도 민원 대응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쪽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경기도교육청이. 그리고 법령 정비와 역량 강화 지원으로 교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학생이 존중받고 선생님은 존경받는 학교,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학교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현안과제 지속 추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부분에 기본계획에 이 유보 통합 기반 마련 그리고 방과 후 및 이 돌봄 운영 확대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보육부터 유아교육 그리고 유초 이음 교육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유연한 교육 과정 자유학년제 이제 자유학기제죠. 자유학기제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이르는 아주 통합적인 학생 지원 시스템을 경기도교육청이 만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경기 특수교육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또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잊지 않으셨고요. 결국에는 교육의 사각지대 혹은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또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폭력 제로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화해중재단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올해는 그리고 최고 학생 수를 2명가량 이제 낮췄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낮춰가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31개 시군이지만 25개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시군에 1 교육지원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 행정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기교육 앞에 놓인 과제들을 면밀하게 살펴 빠짐없이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더 나은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변화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미래 흐름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2024 경기교육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학교의 변화를 이루는 경기교육, 교실의 변화를 이루는 경기교육, 수업의 변화를 이루는 경기교육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계속할 것, 중단할 것, 새롭게 할 것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가 국제교육 포럼의 주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경기교육의 도전과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기교육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교육과정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경기도 교육감 신년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교육감님께서 짚어주고 있었는데 이 그림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해서 에듀테크와 지역교육 협력을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 향상을 위해서 학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애쓰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압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좀 방대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선생님께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올려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가 꼭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함께 공부하고 싶은 이 시책들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